지난 주말에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또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전주 토요일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6월 1일 이재명이는 국회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엔 힘들다. 국민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윤 정권 규탄 해병대원 특별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 겉으로는 이 해병대 중에서 이 최상병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임처럼 해놓고 결국은 민주당과 촛불들이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투표로 심판을 했는데 총선에 졌는데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손으로 증명하겠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냐고 한다. 국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윤 정권이 거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관철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윤 정권 같은 권력을 심판하려고 거리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을 윤이 부정했다라고 말하며 윤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총출동해서 떠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윤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민초들의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이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 지지자에게 집단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또 선동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밖에서 승부를 짓겠다고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최상병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윤 정권을 흔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윤의 지지율이 그대로 멈춰 있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지지율이 0.3% 올랐다지만 의미 없고요. 30.6입니다. 그래서 윤의 지지율이 총선 지고 32.6 기록한 이후에 계속 30%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리얼미터에서는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 지지율. 갤럽은 비교적 다른 여론조사보다 좀 정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윤이 21%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윤이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3, 4에서 머물더니만 이제 뚝 떨어져서 21%까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거리 촛불 시위에 내몰려서 기록한 수치로 정상적인 전국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렸다라고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그렇지 임기 말이라면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일 정도로 이 레임덕을 초래하는 지지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지율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나 김건희 문제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장병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가속되는데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정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오는 이야기는 윤이 지지율 21%를 기록한 날, 자, 익명의 대통령실 참모가 중앙일보에 TK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떠한 지지율 전략도 의미가 없다. 지금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갤럽의 35%밖에 안 됐어요. 자, 서울이 17, 인천, 경기가 18,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20%가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그날 이제 윤은 연찬회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임기를 출발한다고 하는 거기 가서 축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문제는 지난 31일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날 맥주를 따라주며 지나간 것은 다 잊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고, 지금 용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과 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권 내부에서조차 사망한 훈련병 얼차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러고 보수 정권이라 할 수 있겠냐, 20대 남에게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비대화되어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실이 비대화되었다고 비판해놓고 윤 정권이 똑같이 지금 3실장 8수석으로 비대화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이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지지율 지금 방어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보면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지금 법사위 운영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가 모든 상임위를 국회에서 다 차지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재명이가 지금 거리로 나와가지고 윤을 내쫓자고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내쫓자는 이야기죠. 자, 주말에 중앙일보는 윤석열 이재명 내전 중지가 진짜 정치다라고 말하며 윤석열이 문재인의 부하였다가 급 행보를 바꾸어서 어제의 우군을 향해 가혹한 공격을 하고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도 복수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둘이가 싸움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조선일보의 칼럼에는 새 김여사와 그의 부창부수 남편들 이래가지고, 새 김여사는 김정숙이 문재인 부인, 그리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 그리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이 세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남편 지위에 얹혀 전 근대적인 왕후 노름을 하고 있다. 과거 상김 여사들, 과거의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여사들하고는 달리 천냥 지판의 품격의 최근 김여사 3인은 각자 자기 부인 김여사들을 방어하면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윤, 문, 이 세 사람의 공생에 의해서 나온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검사 시절에 윤과 친했던 이성윤, 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을 굉장히 압박했죠. 그 이성윤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 영장 판사 두고 특검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이성윤이가 지금 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윤 정권이 아침에 긴급 발표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용산에서 국정 브리핑에서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등장한 게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걸 여태까지 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윤 정권이 솔직히 말하면 탈출구나 퇴로를 갖다가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몰렸을 때 6.25 때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동해까지 이제 철수를 했잖아요. 함흥 쪽으로 계속 나가면서요. 자, 그래서 많은 피해를 겪었지만은 주력 부대가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포위되고 코너에 몰렸을 때 제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가, 아니면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그대로 몰락하는가는 현실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의 지금 여러 가지 총선 패배 이후에 행동들을 보면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재명 측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현실 인식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현실 인식이 정확해야 되는데 너무 겁을 먹고 이재명에게 툭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 인식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스 매장 발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것은요, 솔직히 파봐야 아는 것이고, 전 지구 어디든 땅 밑에 파면 석유가스가 있지만 그것이 상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유가스 매장 발표를 갖다가 특보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것은요, 저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수준에 거쳐야지,
오늘 통산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보고를 해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첫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쯤에 성과가 나올지 모른다. 차분하게 지켜보자. 차분하게 지켜볼 일을 왜 대통령이 발표합니까? 이런 거 발표하지 말고요. 국민들은 북한의 지금 대남 도발 위협에 대해서 발표하기를 바랍니다.